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요. 자, 직전 보강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우선 모의고사 지문에, 지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번에 범위가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좀 나가는 바람에 여러분 지문에 대한 이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용 다지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24년 고3 3월 30번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이 지문이 여러분 좀 어렵죠? 기하적, 비기하적 정보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1번에 내용 위주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문법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때 가주어진 주어 수동태 대절이 발견되었지만 자 어디까지가 while절이냐면은 저기 컴마가 지금 사라졌는데 enclosure 저기까지가 이제 while절이에요. 비록 뭐가 발견되었냐면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어린아이들이 exclusively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오로지 이런 뜻이야. 오로지 어디에만 의존한다?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을 해요.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물체냐면은 hidden in a small enclosure. 작은 에워싸인 장소에 숨겨진 물체입니다. 여기까지가 while절이야. 정리해보면 어린 아이들은 작은 에워싸인 장소에 있는 물체, 우리 방 같은 거, 거기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을 할 때는 기하학적인 정보만 써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주절 가자. exclusive use of geometry. 이러한 기하학의 exclusive use 하면은 배타적인 사용, 독점적인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윗줄에 있었던 exclusively가 그대로 exclusive로 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하학적인 정보의 독점적 사용은 doesn't occur in larger spaces. 더 큰 장소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크기가 작으면 어린아이들은 기하학적인 정보만 쓰고 공간의 크기가 크면 어때요? 그때는 기하학적인 정보와 비기하학적 정보를 둘 다 쓴다는 얘기죠. 2번 문장 같은 얘기인데요. In a small room은 묶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although children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features. fail to V는 뭐뭐하지 못하는 거지. 비록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이 incorporate, 통합시키지 못하지만 동의어 확인하시고요. 정보를 뭐에 대한 비기하학적 정보에 대한 정보는 통합을 못 시키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비기하학적 특징이 뭐가 있는데 blue wall, 파란색, 색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절 they used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더 큰 방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3번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러한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이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야? small room에서는 기하만 사용하고 larger room에서는 기하와 비기하를 둘 다 쓰는 거지. 그러면 기하와 비기하가 대등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기하 비기하가 정말 대등한 관계였다면 방의 크기가 어떻던지 간에 둘 다 똑같이 써줘야지. 근데 지금 방의 크기에 따라서 뭘 사용하는지가 달라졌지. 하지만 방의 크기에 상관없이 둘 다 쓰는 건 뭐니? 기하예요. 그러니까 기하와 비기하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기하학적인 정보가 더 많이 쓰인다. 즉,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자, these findings suggest that 뭘 암시하냐면 geometric and non-geometric information 이 두 가지 정보가 may be combined 결합이 될 수 있는데 in a weighted fashion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밑에 초록색 필기돼 있지만 unevenly 불균등하게 똑같지는 않게 사용이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누가 더 신뢰성이 높나요? 기하가 높죠. 왜냐면 기하는 항상 사용하니까. 그치? 그래서 4번, 5번, 6번 세 문장이 남았는데 이 세 문장의 내용이 다 뭐냐면 왜 그래 주어를 그냥 어린아이라고 잡읍시다. 아까 young children 나왔으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기하학적인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두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유 또는 근거 또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들이 나오는 건데 자 4번 가자. Geometry may be privileged. 자, privileged 특혜를 받는 PP 썼어요. 기하가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it is more stable.
기아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 자, stable, 안정적인다의 의미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해. 그래서 동의어로 invariable을 썼어요. variable이 여러분 변수, 변하는 이런 뜻이죠. invariable, 변하지 않는. across time, 시간에 걸쳐서 안 바뀌어요. 기아는. 크기가 바뀌긴 쉽지 않죠. 그죠? 하지만 색깔 같은 건 바뀌기 쉽죠. 색이 바랄 수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뭐보다 than is non-geometric information. 비기하적 정보가 그러한 것보다. 자, is 지금 도치됐는데요. 도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무시하셔도 괜찮고 다만 대동사를 does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is를 받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가중치 요인 1번 stability. 왜 어린아이들은 비기하보다 기하를 더 신뢰하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안정성 때문이야. 시간에 걸쳐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됐나요? stable의 명사형 봐두세요. stability. 5번 갑니다. 자, weather절이 주어인데요. 주어이기 때문에 if 못 씁니다. 그리고 내용상에도 that을 못 써요. whether or not은 생략 가능. Non-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geometry.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비기하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과 결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합이 되는지 아닌지는 may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냐면 ecological validity, 여기가 좀 어렵죠? 자, 일단 해석부터 정확하게 ecological이 생태학적인, valid가 타당한이라서 validity 하면 타당성입니다.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달려있다. 뭐에? 비기하적 특징에. 여기가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비기하적 특징의 생태학적인 환경이다. 그게 뭐 생태학적인 타당성이다. 그게 뭐야? 비기하가 아까 예를 들어 색깔이라 그랬지. 어떤 색깔의 생태, 색깔의 환경이거든. 생태라는 건 환경이라 그랬잖아. 이 색깔이 자신이 들어있는 것의 환경, 즉 그게 기하를 의미하는 거야. 만약에 상자가 있어. 빨간색 상자야. 그러면은 거기에 그것의 비기하적 특징은 빨간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빨간색이 몸담고 있는 것의 환경은 뭐야? 상자라는 모양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ecological validity가 생태학적인 타당성, 즉 기하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뒤에 보세요. Larger features may be more stable and hence more reliable. 더 큰 특징, maybe more. 더 큰 특징이 아마 더 안정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more reliable, 더 의존할 수 있겠다. 여기서 그 요인 2를 비기하적인 생태, 비기하의 생태, 비기하의 생태, 괄호치고 환경이라고 써놨는데요. 얘를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차라리 그냥 크기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물건의 크기라고 봐도 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ecological validity, 생태학적인 타당성이 있죠? 그냥 걔를 크기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뒤에 예시 나오는 게 어차피 larger features니까 크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태학적 타당성을 그냥 크기라고 봐도 괜찮아. 알겠어? 크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클수록 기하를 사용한다는 얘기지. 이게 또 기하와 비기하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요인인 거야. 크기라고 보세요, 그냥. 그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의 그 larger features를 들어서 크기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이제 세 번째, 거리입니다.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눈이 더 먼저 가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을 예를 들진 않았어요. 이건 동물을 예를 들긴 했는데 동물은 어디에 집중한대? 가까운 것에 집중하지 멀리 있는 것보다. 근데 그 말은 뭐야? 동물들한테는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지? 거리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잖아. 가까울수록 더 잘 인식하고 멀면 좀 덜 인식하게 되고 거리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근데 거리는 여러분 기하예요, 비기하예요? 얘가 기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야. 아, 동물들은 거리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져? 그 말은 아, 동물들은 기하학적인 정보를 쓰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further, 추가적으로 a variety of mobile animals, 다양한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give more weight to, 더 많은 가중치를 줍니다. 어디에? nearer, 더 가까운 것에, 뭐보다 than, to farther landmarks in estimation. 추정 시 먼 랜드마크보다 가까운 랜드마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게 반증이야. 거리를 쓴다? 아, 기하적 정보를 더 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farther 있죠? 여기 farther이에요. 더 먼 거예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우리 문법에서 했었죠. 자, 이것은 컴마 끊고 which is consistent with. 이것이 뭐랑 일치하냐면 which 생략. 그래서 consistent가 형용사. 베버의 법칙과 일치하는데요. 이 베버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베버의 법칙의 내용이 뭔데요? Smaller distances would be coded more accurately than larger distances. 여기가 빈칸 추론이 나오기 좋네요. 베버의 법칙. 더 작은,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리가 더 입력된다. 정확하게. 뭐보다? 더 먼 거리보다. 알겠어? 즉 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하적 정보를 쓴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작은 공간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기하적 정보만 쓰고 큰 공간에서는 비기하적 정보를 같이 쓰는데 둘 다 쓰는데 이게 보여주는 바는 기하와 비기하가 대등한 관계는 아니구나. 가중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왜 기하적인 정보가 비기하적 정보보다 가중치를 받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 기하적인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하적 정보와 비기하적 정보를 사용하는 뭘 사용할까 이거를 결정할 때 그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ecological validity, 생태학적인 타당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크기라고 봐도 괜찮다 그랬어. 클수록 눈이 가잖아, 솔직히.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이 있을 때 어디에 눈이 가? 큰 물건에 눈이 가잖아. 선물 받을 때도 큰 선물, 엄청 큰 선물이랑 엄청 조그만 선물이 있어. 물론 조그만 선물이 더 비싼 거긴 할 거야. 하지만 큰데 눈이 가잖아. 그게 뭘 보여주는 거야? 기하적인 정보를 더 빠르게 쓴다. 더 많이 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 갈게요. 동물 얘기 나왔는데요. 동물은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가 있을 때 가까운 물체에 눈이 더 가죠. 더 잘 인식을 하죠. 더 잘 정확하게 입력된다고 그랬어. 그게 보여주는 바가 뭐다? 동물도 인식을 할 때 무언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거리라는 것은 기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기하적인 정보를 더 빨리 쓰네?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지문은. 괜찮으세요? 자, 또 아직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빈칸 추론이 그 마지막에 베버의 법칙 있죠. 작은 거리일수록 더 큰 거리보다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 그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24년 29번 지문 넘어갈게요. 문화적인 이동을 통한 정체성의 재발견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쉬운 지문은 사실 아니죠. 그리고 일단은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요. 한번 볼까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자, 문화를 일단은 이동을 합니다. 문화를 이동하는 거.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이 challenges. 도전장을 내민다. 즉, 바꾼다. 이 말이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도 괜찮지. 어디에? The very basis. 바로 그 기반에. 어떤 기반?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반. 뭐로서? Cultural beings. 문화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who we are가 한 단어로 하면 identity인데 이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이민을 갔어? 내 문화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긴데 자, 2번 It offers opportunities for new learning and growth. 그것은 제공합니다. 새로운 학습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은 거네요. 맞죠? 새롭게 배우게 된다는 거지. 더 성장하게 되는 거고. 3번에 being uprooted from our home. 우리의 고향에서 뿌리채 뽑히는 거.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문화를 이동한다는 얘기야. Crossing cultures랑 똑같아요. 이것은 brings us understanding, 우리에게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사형식 bring이에요. 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not only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미국의 사람들, 미국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 내가 미국으로 가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버덜소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버덜소에서 얼수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법만 쓸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해도 제공하냐면 우리 자신, ourselves, 우리 자신. 그 다음에 our home culture, 우리의 고향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도 새롭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 문화를 바꾸잖아? 그러면 미국에 대한 문화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한국에 대한 나의 고향 문화에 대한 나의 원래 정체성까지도 바뀔 수 있다. 영향을 준다. 좋은 의미로. 아시겠어요? 4번 although the difficulties 이거 문법 좀 주의하세요. difficulties에서 끝나지 않아요. despite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지나면 저기 are 이라는 동사 보이시죠? 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that can arise 발생할 수 있는 뭐로부터 from crossing cultures 문화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are often shocking 주로 충격적일지라도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성공 이야기는 어디든 있다. 여기에 성공 이야기의 의미도 잘 기억하세요. 성공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좋은 거지, 성공인데. 그러면 이 문맥에서 주제가 뭐야? 좋은 게 뭐야? 이 문맥에서 뭐가 좋다고 했어? 문화를 이동함으로써 뭐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 나 자신. 나의 문화. 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게 success stories가 의미하는 바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좀 잘 기억해둬봐. 여기 success story는 문화를 이동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5번 갈게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는 rather, 오히려 뭐뭐 덕분에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덕분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suffering이 고통, 동의어 adversity 꼭 확인할 것, 고난이란 뜻입니다. hardship은 여러분은 뭐 아실 것 같고요. ambivalence가 양가적인 감정입니다. We undergo, 우리가 겪는, go through 동의어, 뭐 할 때? When we cross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널 때 겪는 고통과 양가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실 그것 덕분에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적으로 find, 알게 됩니다. 오형식인데요. Ourselves가 목적어야. 우리 스스로가 privileged, 특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좋은 거야. 문화 간의 이동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주제인 거니까 privileged가 분사인데 여러분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uniquely가 부사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특권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특권입니까? 여기도 빈칸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슨 특권이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나의 고향 문화에 대한 그 다음에 내가 새로이 가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나 자신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anew 이게 부사예요.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특권. 그것도 clarity and insight, 명확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근데 이 명확성과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 하지 못했을 거야?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우리가 기르지 못했을 거지. Without leaving home.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문화 간의 이동이 없었더라면 이런 통찰력과 명확성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따라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할 수가 없어. 뭘 했기 때문에, 뭘 한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문화 간의 이동. 문화 간의 이동으로 인한 고통이나 양가성 덕분이라는 거야, 지금. 그 without leaving home을 한 단어로 바꾸면 otherwise인데요. 이 otherwise라는 게 되게 함축적인 말이어서 이게 이제 함축 의미 추론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So without leaving home. 얘를 그냥 선생님이 아예 otherwise라는 단어로 바꿔버리고 otherwise에 밑줄 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뭘 고르면 돼? 고향을 안 떠나는 거. 알겠어? 문화 간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6번 갑니다. 6번, 7번은 여러분 문장 삽입 체크돼 있어요. 이게 약간 이런 의미거든. not only A, but also B의 의미거든요. 6번, 7번이.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문화로에 적응하는 것은 is more than survival. 단지 생존 이상입니다. 그럼 뭔데요? 그게 바로 7번에 나와. Life changing journey. 삶을 바꾸는 여정.
이것도 의미 나올 수 있겠다. 삶을 바꾸는 여정이라고? 뭘 바꾸는데? 일단 새 문화, 새로운 문화, 미국 문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고향 문화,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이 바로 life changing journey가 의미하는 바예요. 8번이요. It is a process of becoming. becoming도 되게 함축적인 말이지 되는 것의 과정이래. 사실 becoming은 그거잖아. 불완전한 이거 이형식 동사거든요. 불완전 자동사인데요. 되는 것의 과정이다. 만약에 되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becoming에다 밑줄 치고 의미하는 바를 쓰라 그러면 고르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찍 뒤에 있는 걸 고르면 돼. 찍 뒤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걸 고르면 돼. 이런 거. personal reinvention.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transformation. 변화하고. growth. 성장하고. reaching out beyond가 뭐뭐를 넘어서.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나의 존재의 경계선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고르시면 돼요. 여기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의 의미가 여러분 아까 첫 줄에서 cultural beings라는 말 기억나요?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시 발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ur own existence는 나 자신이라는 뜻이야. 개인적인 측면을 가리켜. 그럼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는 나의 개인적인 경계선, 개인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며 근데 그 앞에 beyond가 있잖아. 뭐뭐를 넘어서 개인적인 정체성을 넘어선 게 뭔데? 그게 문화적인 정체성이거든. 그런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becoming이 의미하는 바예요. beyond 단어 잘 보세요. 문맥상어휘. 자, 9번 갈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문화를 이동한다고 해서 이전 문화를 버려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그랬죠. 그 얘기로 끝납니다. 9번. The process. 이 문화 이동 과정은 doesn'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require 문법 주의하세요. require 오형식 안 돼요. 그리고 require가 지금 당위성의 의미가 있어서 대절의 should 생략입니다. 아직 require 하지 않는데요. We should abandon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 우리의 이전의, former가 이전의, 나중의가 latter. 우리의 이전의 성격과 인격과 문화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문화인데요? Into which we were born.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났다. 이거 완벽한 문장이야. 앞에 into 빼시면 안 돼요. into which 대신에 where는 가능하다 그랬죠? 오히려 이것도 9번 10번도 문장 삽입 잘 봐야 돼. 나래의 법비 구조야. 벗의 역할하는 게 rather야. 오히려 compare는 오형식 하는. It compels us to find ourselves.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찾도록 강요하죠. 찾도록 만들죠. 마치 처음인 것처럼. As if for the first time의 의미는 그냥 anew, 새롭게랑 똑같아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이라는 게 새롭게랑 뜻인 거니까. 자, 특히 뭘 발견하게 하는데 particularly those cultural invariants. 자, 문화적으로 불변하는 것들 별표하셔야 돼요, 여기. 변하는 것들이 아니고 불변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 문화적인 그 컴마 뒤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문장 구조가. 그냥 컴마를 동격이라고 봐도 괜찮아. particularly 앞에 컴마를 동격이라고. 그럼 뭐랑 뭐가 동격이라는 거죠? 앞에 노란색인 ourselves랑 cultural invariance가 동격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ourselves가 의미하는 바가 뭐 같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찾게 한다. 이게 정체성이야. 정체성. 그럼 이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cultural invariant.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정체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도 안 되고. 그건 못 바뀌어. 정체성이라는 거는 본질인데 이게 바뀌지 않지. 그래서 앞에 ourselves가 의미하는 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화적으로 불변하는 것들이 돼야 돼. variant가 아니고 invariant야. variable이 아니고 invariable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화적으로 불변하는 것들을 찾게 한다. 그게 바로 정체성. 바로 이것은 또 뭐냐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ourselves라든지 cultural invariance라든지 aspects가 다 똑같은 말이야. 어떤 측면이야? That we hold dear. hold dear 자체가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목적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못 관대예요, 앞에 that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하는? refuse to compromise. 타협하지 않는. 내가 타협이라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전하냐면 타협이라는 거는 포기예요. 타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가 좀 너가 좀 포기해. 그리고 걔 말 좀 들어줘. 이런 게 타협이거든. 그래서 give up, abandon, surrender. surrender도 기억해야 된다. 포기하다. 우리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됐나요? refuse는 동명사 된다 그랬어요. 네, compromising 가능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일단 문화를 이동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얻지만 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아니면 나의 고향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도 새롭게 얻는다라고 했고 특히 5번째 줄에 나왔던 suffering과 ambivalence 있죠. 고통과 양가성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문화를 이동할 때 당연히 고통 와요. 당연히 양가적인 감정 들어요. 하지만 지금 suffering이랑 ambivalence 앞에 because of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이 있지 이거를 오히려 좋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고통과 양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알겠지? 그리고 6번 바로 앞에 without leaving home.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얻지 못했을 통찰력입니다. otherwise라는 단어가 혹시 나온다면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24년 23번 소송 욕구의 원인과 영향이라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자, 그 사회학자 요 사람이 said that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If there was an EMC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의 E equal MC squared. 요게 뭐냐면은 의미하는 바가 진리잖아. 진리. 그지? 사회과학에도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SDPD이다. SDPD의 의미가 뭔데요? 컴마 동격. Social death. 사회적 죽음이 is more frightening. 훨씬 더 두렵다. 뭐보다? 신체적인 죽음보다. 사회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몸이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사회적으로 죽진 않겠다. 근데 사회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그걸 생각해봤어? 이 문맥에서 말하는 소셜 데스? 일단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거 그거 당연히 포함이에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거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회에서 버림받았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소속될 곳이 없다라는 거야. 소속감이 없는 거.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소셜 데스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에다가 소속 욕구라고 쓴 거야. 의미를 잘 생각해. 문맥에 맞게 항상.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이 글쓴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자, 계속 읽어볼게. This is why 그래서랑 똑같다 그랬어. So we feel deeply threatened. 여긴 또 ed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깊게 두려움을 느낀다. 뭐 할 때? When a new idea,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challenges 할 때, 도전장을 내밀 때, 반박할 때, 뭐를? The ones, 그 것들을. 여기 복수예요. 어떤 것들인데요? That have become a part of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들을 새로운 것이 챌린지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문맥상 어휘 문제인데 여기서 노란색 있지? A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소속 욕구, 내가 소속된 집단에 위협을 주는 무언가예요. 아시겠어요? new idea가 의미하는 바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3번. For some ideas. 어떤 아이디어의 경우에 특히 the ones. 어떤 아이디어들이냐면 that identify us as members of a group. identify A as B. A와 B를 동일시하다. 그래서 identify us as members라고 하면 우리를 어떤 집단의 멤버로 동일시하는 아이디어들인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좋은 거겠지. 그래서 원스에다가 파란색이 소속 욕구, 소속 집단을 의미하는 거. 우리를 집단의 멤버로서 동일시해주는 아이디어들은 좋은 거잖아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컴마가 동격이었어. 앞에 for some ideas, 컴마
이 보이지? 그 컴마 동격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안 나왔어. 주어가 we야. 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그럼 이 아이디어들은 나를 소속시켜주는 아이디어 아니냐? 그럼 당연히 we don't reason as individuals. 내가 소속되었다라는 아이디어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로서 생각하지 않겠어. 개인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기 individuals도 사실 노란색이라고 봐야 돼요. 소속 집단의 반대 개념이니까. We reason, 우리는 생각하는데 뭐로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 부족의 멤버로서 생각한다는 얘기야. We want to seem trustworthy. 우리는 trustworthy가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 그 다음에 reputation management. 이렇게 인간에게는 신뢰받고 싶어 하고, 신뢰받고 싶다라는 게 이미 소속 욕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을 엄청 신경 쓴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왜 신뢰를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집단에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Reputation management, 평판 관리. As a trustworthy individual, 신뢰할 만한 개인으로서의 평판 관리. 당연히 override 하죠. 별표하세요. override 너무 중요해요. 동의어, 뭐예요? 뜻이 뭐예요? override가.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 outweigh랑 똑같아.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요. 앞에 and라는 물결친 부분 보이시죠? 바로 윗줄에 절 연결입니다. 아무튼 신뢰할 만한 개인으로서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 종종 뭐보다 더 중요하냐면 other concerns, 다른 걱정들보다도 더 중요하대. 심지어 뭐보다도 우리의 mortality, 우리의 죽음보다도. 이게 의미하는 게 physical death고요. 됐어요? 자, 5번 갈게요.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을 묶으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내용을 정리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은 어떻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 소속된 집단 안에서 신뢰받고 싶어하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얘기까지가 1, 2, 3, 4야. 그럼 5번 문장부터가 뭐라고 돼 있니? 이런 이유가 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소속에 집중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진화론적인 설명이에요. 이거 진화론적 설명이야. This is not entirely irrational. irrational이 비합리적인이잖아. 근데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해주시겠죠? 6번. A human alone in this world. 요즘 세상에서의 인간 혼자는 당연히 faces a lot of difficulty. 많은 difficulty를 직면을 하겠죠. 하지만 being alone in the world before modern times. 현대시대 이전에 세상에서 혼자였던 것은 이거는 단지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 이건 어떤 문제야? 거의 death sentence,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야. 진화론적 설명이야. 과거에는 정말 진짜 과거로 돌아가서 수렵 채집 시기로 돌아가봐. 구석기 시대. 그때 혼자 산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혼자 하루도 못 살걸? 벌써 잡아먹혔을걸? 짐승한테? 이거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스팅트야 이거는 거의. 그래서 we carry with us. carry with us 괄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대요. 여기 나오잖아. innate 동의어 꼭 외워야 돼. inborn. 그 다음에 natural, inherent, instinctive. 다 타고난, 본능적인, 선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innate drive, 타고난 욕구가 있는데요. 어떤 욕구냐면요. 첫 번째,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그 그룹에서 머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그룹을 oppose, 적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내가 노란색이 뭐라 그랬니? 나의 소속감, 나의 소속 욕구, 나의 집단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내가 노란색으로 했다 그랬지? 8번. But once you can identify them, 일단 너가 그들을 식별하게 되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them이 가리키는 게 other groups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렇게 되면 you start favoring us. 우리를 여기서 us는 우리 집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단을 favor하게 되죠. 땡땡 뒤에 여기 너무 중요하지? So much so that 너무나도 그러해서 so much so that 내용 한번 다시 봐봐.
파란색 필기. 매우 앞문장에서 뒷문장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so much so that 기점으로 앞문장이 원인, 뒷문장이 결과. 자, 너무나도 그 반대 집단과 대비하여 우리 집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given a choice. 여기 given 분사구문이라 그랬어. 내가 생략된 거 써놨다. When you are given. 여기서 you are 생략했고 심지어 when까지 생략을 한 거야.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도 생략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given a choice. 받았을 때야. 그니까. 줄 때가 아니고. given pp 썼잖아. 자, 선택권을 받았을 때 between 첫 번째 1번 선택지 간다. An outcome that favors both groups a lot. 두 집단을 모두 favor하는 선택지가 하나. 자, 두 번째 선택지 or one. one이 가리키는 게 outcome이야. 그러니까 ones 안 된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that favors both much less. 둘 다 favor 하는데 1번 outcome보다는 훨씬 덜 less야. 훨씬 덜 favor해. 그러나 중요한 게 still favors yours more than theirs. 그들의 것보다는 너의 것이 더 커. 이런 의미야. 이거 내가 예시 들어서 알겠지? 1번 선택지는 내 집단 그 다음에 상대 집단이 둘 다 100 받는 거고요. 2번 선택지는 둘 다 적게 뭐 10, 20 막 이렇게 받는 건데 다행히 상대 집단이 10이고 내 집단이 20인 경우야.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뭘 골라야 돼? 당연히 100을 골라야지 1번 선택지를.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인간의 합리성은 정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 묵살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소속감 때문이야. 소속감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뭘 골라? 20을 골라버리는 거지. That's the one you will pick. 여기 컴마 뒤에 that 주의하세요. 이거 지시 대명사입니다. that이 가리키는 게 뭐야? 두 번째 아웃컴을 얘기하는 거야. 이 두 번째 아웃컴이 바로 the one you will pick. 네가 고를 것이다. 괄호 안에 어법 잘 보세요. That favors 1번. 그 다음에 but still favors 2번. favors 병렬이야.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소속 욕구의 원인과 영향.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21번 좀 볼까요? 인식은 감각 플러스 심리적인 요인이다. 여기 한번 잠깐 볼 건데 와인 얘기라는 거죠.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인식이 구성이라는 것.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ensory가 감각의, input이 뭐 투입, 입력값, 감각과 관련된 input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visual이나 auditory information,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정보 같은 거. 그렇게 감각적인 인풋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2번 문장 It is true of your social perceptions as well. as well이 also랑 똑같아요. 사회적인 인식에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면 1번 문장의 주어였던 인식은 구성이다 라는 말 있지? 이 인식은 구성이다 라는 것의 정의가 1번, 2번 문장에 합쳐져 있는 거야. 인식이 구성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 개인이 perception, 인식을 설정을 할 때 당연히 sensory input, 감각적인 인풋 넣죠. 하지만 플러스, 못 넣어, 사회적인 인식 넣는 거야. 여기 사회적인 인식의 예시가 뭔데? 찍 뒤에 읽어봐. 두 번째 줄에 Your perception of the people you meet,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맛이 똑같아. 똑같은 맛의 음식인데 네가 어떤 사람들이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때 이제 너가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셜 뭐라고 해야 돼? perception 되는 거예요. The food you eat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예를 들어서 in a study of wine, 와인 연구 갑시다. When wines were tasted blind. 나 문법 얘기는 안 할게. 너희 문법 보세요 따로. 와인이 블라인드한 상태로 맛봐졌을 때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a wine's taste and its cost. 이때는 와인의 맛과 와인의 가격 사이의 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됐어요? 그 말이 뭘까요?
맛과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블라인드한 상태로 먹었을 때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뭘 반증하냐면 봐봐 만약에 눈을 가렸어. 이 와인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먹었어. 정말 사람들이 sensory input이 강하다면 sensory input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진짜 와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와인을 먹자마자 눈 감은 채로 먹자마자 비싼 와인, 싼 와인 다 알았어야지. 센서리 인풋만 쓴다면. 그지? 근데 아니야. 관계없어. 그 말은 뭐다? 센서리 인풋만 쓰는 게 아니야. 자, 눈 떠야 돼 이제. 눈 뜨자.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드디어 상당한 관계가 생겼다. 뭐 했을 때? When the wines were labeled, 여기 수동태야. by price, 가격에 의해서 레이블 됐을 때. 아, 가격의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That wasn't because. 자, 뭐 때문은 아닙니까? 여기 내용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래요. 내 말 들어봐봐. 가격이 비싸면 우와 이거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와인이겠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한대? 아니야. That wasn't because 낫에 동그라미 돼 있어. The subjects consciously 앞에 낫이 있었지. 이 실험 대상자들이 의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야. 됐죠? The higher priced wines should be the better ones. 높은 가격의 와인들이 더 좋은 와인이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believed랑 병렬이 누구니? revised. 그래서 수정한 게 아니야. Whatever opinion they had,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즉 가격에 따라서 그들이 가졌던 의견을 수정한 게 아니야. 절대로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or rather, 더 정확히는 자 여기 문장 삽입 잘 봐라. 4번 5번. 그럼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면 무슨 차원인데요? 당연히 무의식적인 차원이겠죠? Or rather,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단지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며 We know because 여기까지네. 문장 삽입이 4, 5, 6. 4, 5가 의식이 아니다 얘기했고 6번 문장이 그럼 뭔데요? 왜 알아요? Because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피실험자들이 와인을 맛볼 때 The researchers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아, 연구원들이 그 피실험자들의 뇌 활동을 이미징했대. 그랬더니 이 이미징이 보여주네. 뭐를? 대절 drinking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여기 they believed 삽입절. 그들이 믿기에 그들이 비싼 와인이라고 믿는 것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 did activate 활성화시키더라. 뭐를? Their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 그들의 만족에 대한 뇌의 센터를. 이게 뇌에서 발생하는 일이야. 뇌를 보니까 그 플레저를 taste for pleasure, 플레저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니니 거기가 활성화된대. 이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의식이라는 건 뭔지 알아. 너희 의식이랑 무의식의 의미를 내가 먼저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야. 근데 뇌 활동이 바뀌었어. 뇌를 찍어보니까 어서 불꽃이 팍 튀어. 그게 노력이야? 아니지.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이건 내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차원이라는 거지. 뭐보다 앞에 저기 비교급 있었잖아. more than 있잖아. more 비교급. 뭐보다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 더 싸다고 레이블된 똑같은 와인을 마실 때보다. 여기 문법 진짜 잘 보셔야 되겠어요. 이 21번 지문은 나올 게 너무 많은 지문이에요. 문법도 대박이고 삽입도 대박이고 그 다음에 내용 주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빈칸 추론 저기 지칭 대상 나올 게 너무 많아. 이건 진짜. 7번 That's related to 대시가 의미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이냐. 이 가격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인
social perception이 영향을 받는 것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브레인 이미징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대신 의미하는 게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발생인데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한 건데, 플라시보도 마찬가지잖아. 위약 효과라 그래서. 실제로 위약을 먹어도 몸이 나아지잖아. 그게 내 노력 때문이야? 아니지. 그냥 정말 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무의식적인 차원인 거잖아. 8번 like pain. 고통처럼 taste is not just the product of sensory signals. pain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선지에서 pain은 뭐 예를 들어서 pain은 감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야. 고통도 감각 플러스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 있어. 그래서 like pain이란 말을 쓴 거야. 고통처럼 맛 또한 sensory signal 뿐만이 아니라 psychological factor,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너는 와인을 먹는 것만은 아니죠. 즉 맛만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와인은 테이스트 말하는 거야. You taste its price. 가격을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의미하는 게 심리적인 요인. 지칭도 너무 중요해. 근데 이거 많이 했었지 우리가. 테스트에서부터.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이 그 감각. 파란색이 심리적 요인들. 됐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여러분.